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정책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이 새해부터 바뀌는 서울시 정책들, 시민들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들이 많습니다. 우선 장년층들이 알아두면 좋을 소식인데요. 은퇴 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와 멘토링 그리고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50플러스 캠퍼스가 내년 4월과 9월에 문을 엽니다. 100세 시대의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한 장년층들의 노력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면서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년층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 아이를 둔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또 눈에 띄던데요. 네, 직장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0 다산콜센터에 직장맘들의 고충 상담을 위한 한라인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담 노무사가 배치가 돼서 상담부터 고충 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인데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훈련된 전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신생아를 돌보는 법 그리고 모유 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초보 엄마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7월에 18개 자치구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신생아를 출산할 예정인 산모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긴 한데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서울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새로운 방식의 주거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과 모텔을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에게 이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2월부터는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물론이고 또 임대인들이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 외에도 생활 밀착형 변화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사를 할 때 자치구로 옮기게 되면 그 이사 전에 사용했던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사 후에 도시가스레인지를 연결할 때 담당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면 기존 출장비와 기공비 부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서울시는 이렇게 변화되는 정책들은 201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이라는 책자로 또 펴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시민 여러분들은 동주민센터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스마트 서울 맵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梁식을 가졌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진 것과 관련해서 송파구가 의뢰한 조사에서 제1롯데월드 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동시에 수위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서울시 조사에 이어서 이 송파구청 조사에서도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이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송파구청이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6월부터 이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집안 침하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안 침하는 이 다양한 크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깊이 1.4m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고요. 석촌호수와 가깝게는 500m, 멀게는 2km 거리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석촌호수의 연평균 수위는 4.68m였지만 해마다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는데요.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된 시기가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의 터파기 공사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로 인해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이 되면서 석촌호수 수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서울시와 송파구 조사에서 모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시공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죠. 현재 조사 결과로 봐서는 이 석촌호수 수위 변화에 대한 시공사 측의 책임은 좀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예, 제2롯데월드 측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석촌호수는 인공호수인데다 이 지하 수위가 호수 바닥 4m 지하에 있어서 물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덧붙여서 이 롯데월드 바닥은 그보다 지하로 20m 더 내려간 이 화강암 안반에 안착이 되어 있다면서 싱크홀은 석회암 등에서 생기지 이 화강암 지역에선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위험한 일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작년 한 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샀던 싱크홀 그리고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석촌호수는 원래 그럼 주기적으로 물을 채워 넣었던 그러니까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원래 채워 네네. 넣었었던 네네네. 건가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알고 네, 있어요. 인공적인 네. 호수이기 때문에 네, 아, 주기적인 그렇군요. 공급이 필요한 곳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고요? 네, 이 서울시설공단은 오늘 이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이 아이폰용인데요. 네. 네. 이 앞서 공단은 지난 4월에 이 안드로이드용 앱을 출시했었는데 이 하루 평균 약 580건의 접수가 이뤄질 만큼 장애인들이 무척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객의 약 15% 정도가 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앱은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장애인분들께서 콜택시를 이제 예약을 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네, 네, 네. 말씀들을 저도 그 내용 하시더라고요.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앱을 사용한다면 좀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도착 시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 아이폰용이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 바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커다란 변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금씩이나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